학교에서 줄 수 없는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협업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아웃도어 교육인 것 같습니다. 뭐야 말한 거 맞아? 이렇게 쉽게 발견한다. 열어봐. 완전 확인해봐야지. 와, 야 너무 쉽게 발견한 거 아니야 우리? 그래. 우와! 떡볶이! 다 있네. 새 거사 같은데. 이게 어묵, 고기만두, 김치만두까지. 쉽게 찾았어? 애들이 잘 찾더라고요. 잘 찾아? 오늘 맛있는 거 해먹을 수 있겠네? 네. 빨리 가서 요리하세요. 선여봐! 나와! 보물찾기로 확보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만드는 중이야? 저희요 떡볶이요. 떡볶이 만드는 중이야? 네. 때다가 항상 칼질을 하네. 그러게요. 원래 칼질을 잘해? 이거 아니요. 맞아요? 약간 다진다는 느낌으로 살살살 얇게. 오케이? 세라 학생은 선생님의 칼 사용법 깜짝 설명으로 양념장에 들어갈 쪽파를 예쁘게 썰었습니다. 우리 팀은 치즈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서로 다르게 만든 것 같아서 떡을 하나씩 하쿠나마 타타 팀에 주었다. 돌아온 답은 맛이 나다 만다. 우리께 더 맛있다는 평이었다. 내 성격이 왜 이런 것일까? 그냥 넘겨도 될 일일 텐데 계속 떠오르고 짜증이 난다. 다른 팀에서는 효리 학생이 만두를 굽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요리하는 모습이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하는 가족들 같습니다. 만두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맛이 없는 것도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먹으려고. 다시다 이 정도. 지한 학생도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며 양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한아, 너 멀쩡한 거다. 선생님은 작은 일에도 열심인 지한 학생에게 만두를 선물합니다. 한우도 이제 즐거웠지만 같이 저녁을 해먹는 즐거움이 되게 커요. 막 7명이 모여서 북닥북닥 거리면서 막 여러 가지 음식들이 되는 대로 막 먹고, 그리고 나머지 요리가 되면 또 다 먹고, 책임감 있게 다 먹으려고 하고 서로 즐겁고, 이런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나요. 선생님 따뜻해. 그게 매력이죠. 저 양념치가 헹궈서 먹어야 돼. 괜찮아? 맵지만 함께 만들었기에 더욱 맛있는 음식들이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모락모락. 야, 모기가 너한테 간다. 아, 너무 맛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선생님.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길 탐사 마지막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탕금호에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학생들이 손에 빈 자루를 들고 걸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도 좀 없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조별로 같이 타면서 탕금호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도 섬 주변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안개 속으로 출발합니다. 동화 속에서나 마주할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 속으로 조심스럽게 카누를 이동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처음 카누를 타기 위해 노젓는 법을 배울 때는 보이지 않던 쓰레기들이 패들링에 익숙해지면서 안개 속에도 불구하고 잘 보였습니다. 섬 주변을 돌면서 찾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쓰레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방향으로 패들링이 가능하게 된 학생들은 섬 구석구석 돌며 조그만 쓰레기까지 찾아냈습니다. 야외 활동했던 장소에 아주 작은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그거는 소극적인 거죠. 쓰레기를 뭐 줍고 뭐 하는 건 소극적이고요. 미리 준비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갈 때 나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또 가서도 행동으로 옮기고 또 나올 때도 작은 쓰레기라도 다 주워서 나오는 이런 활동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카누를 타면서 잠시나마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 학생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줍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보물찾기를 하듯 섬 주변의 쓰레기를 포대에 담습니다. 마지막 날도 탕금호 우리 야영한 곳에 작은 쓰레기까지 흔적을 모두 없애고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일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 자연을 보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안 돼. 섬 주변에 쓰레기를 주운 후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2박 3일간의 무인도 생활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걷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즐거움이 피어납니다. 무엇이 학생들을 저렇게 뛰게 만들었을까요? 맑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무인도에 메아리칩니다. 학생들이 텐트를 정리하는 사이 김영식 선생님은 자연에 흔적 남기지 않기 일환으로 준비한 병기를 다시 수거하고 정리합니다. 학생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 그 큰 성취감을 느꼈고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 친구도 있었고 또 자신이 또 뭘 잘하는가 자신의 장점도 찾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굉장히 그 학교에서는 소극적인 아이가 또 이런 데서 또 서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친구들 간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배운 친구들도 있고 모든 친구들이 이 아웃도어 교육을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인도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거친 대자연 속에서 문명과 떨어지는 자연과 일치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인도를 떠나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카누 물길 탐사와 무인도에서의 3박 4일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파란길 걸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힘들었지만 또 그것을 성취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백두대간은 더 힘들었죠. 산을 4일 동안 배낭을 밀고 걷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이겨내고 이번에 또 물길 탐사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하는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1차, 2차 해파란길과 백두대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거지만 그래도 약간 여유가 생겼고 또 자연을 즐길 줄 알고 또 자연에서 그 흔적 남기지 않으면서 자연에서 하는 활동도 많이 배우고 많이 성숙한 것 같았습니다. 이번 물길 탐사는 정말 자연으로
내가 이렇게 힐링할 수 있고 또 치유받을 수 있구나. 무엇보다 친구들이랑 사이가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중간에 가질 수 있었어서 정말 좋은 물길 탐사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거 기억나는데 스님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도 느끼고. 팀이 계속 바뀌었었는데요. 저는 새 친구들이랑 했는데 다 달랐어요. 신기하게. 어떨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땐 편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재밌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새 친구들과 있었던 시간이 되게 소중했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고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파랑하고 백두대간보다는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 물 위에서 보는 세계가 땅 위에서 물을 볼 때하고 느낌이 진짜 확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이번에 본 풍경들은 어렸을 때 상상으로만 해봤던 풍경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실제로 해냈다는 그런 뿌듯함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백두대간은 내 자신의 한계를 좀 시험해보고 나 자신에 집중했던 반면에 이번 카누 활동은 친구와 소통하는 방법이나 친구를 배려하는 것, 또 친구의 사정을 알고 내가 반응하는 것, 이런 것을 알게 된 점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 한세라 학생이 그 다른 조원에서 우리가 만든 캠핑 요리에 대해서 좀 장난식으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속상했던 마음을 저녁 모임 때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세라가 원래는 그거를 이제 좀 마음속에 가지고 못 털어놨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용기 있게 저녁 모임 시간에 말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모든 그 관련된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 정말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고 그 장면이 이번 물길 탐사에서 어떤 카누 활동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일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하고 텐트도 잘 치고 걷고 이런 곳에서 봤을 때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아웃도어 프로그램이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 이전 체험활동 때는 사실 자기 몸 하나 챙기기 힘들어서 전전긍긍했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선생님들이 먼저 부탁하거나 요청하기도 전에 자신이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고 자기가 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적절한 그 타이밍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느꼈고 이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항상 제가 보던 관점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아이들 또한 자라나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 자기가 가진 자신만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웃도어 교육은 인스턴트, 그러니까 자판기처럼 프로그램을 짜놓고 아이들이 거기에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학생들의 환경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그 학교 선생님들과 어떤 긴밀한 그 소통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고 뭐 일정표는 똑같다고 하지만 그 일정 내에서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또 아이들의 꼭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또 그 아이들이 또 자연 속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아웃도어 교육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그 아웃도어 교육의 효과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은달고 화이팅! 은달고등학교 화이팅!